네, 안녕하세요. 참 국힘 한심합니다. 국힘에 말하자면은 상당히 그 범털 정치인이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할 뻔했던 사람인데 요번에 만장이 다 떨어졌습니다. 네, 충남, 서산, 태안, 성일종. 이자가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추진본부 상임대표. 다시 말하자면 5.18 헌법 개정의 운동의 상임대표를 지금 맡고 나섰는데 이런 자들의 행태도 문제려니와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국힘 지도부 좀 넋이 다 어디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인지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화면에서 보듯이 5.18 뭐 이거 잘못 비방하면은 감옥 간다 안 간다 그러지만은 그 전에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의문도 못 묻습니까? 예, 우선 첫째, 간첩, 비전향 장기수 등이 많이 복역하고 있던 광주교도소. 그 당시에 이거는 그 광주에서 담양을 넘어가는 각하동에 있었습니다. 이 광주교도소를 집요하게 습격을 했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상자가 이 광주교도소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그 군인 쪽에서도 많이 발생을 했을 때. 두 번째 의문은 뭐냐? 네, 그 당시에는 삐삐도 없었습니다. 삐삐가 3, 4년경부터 유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80년이면 삐삐도 없었어요. 휴대폰은 당연히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광주 주변과 그 군 소재지 사이는 거의 모두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해남을 가려면은 그게 한 100여 킬로 되는데 제 기억이 맞으면 그때 비포장일 때 한 5시간 그렇게 걸렸습니다. 비포장 도로이니까 한 시간당 평균 한 20km밖에 못 갑니다. 그때 이제 각 군에 설치된 그 예비군 무기고를 일사불란하게 털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설치를 해놓고 거기다가 큰 간판으로 예비군 무기고 뭐 접근 금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상당히 은밀하게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아니면 잘 몰라요. 이거를 그 일사불란하게 털었어요. 뭐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순식간에 한 시차가 한 8시간 될 거예요. 예, 이제 제일 먼저 털린데 나중에 털린데 근데 아무런 연락 도구가 없는 거죠. 일단 서로 헤어지고 나면 뭐 휴대폰도 없고 삐삐도 없으니까 연락 도구가 없는데 이렇게 일사불란한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 이 돌아가신 분들의 그 거의 절대 다수일 겁니다. 절대 다수가 군인들이 사용한 총인 M16이 아니라 카빈에 의해서 숨졌습니다. 이거랑 또 관계 있는데요. 사망자의 또 태반이 그것도 정면에서 맞은 카빈이 아니라 등 뒤에서 맞은 카빈으로 숨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그 광주에서 이제 그 무기를 이제 반납하는 것으로서 사회 그 당시에 지도층 인사들이 조비오 신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무기 반납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금남로에서 대중집회가 열리고 그 금남로의 대중집회에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압니다. 예, 그 나이 드신 아주머니로 보이는 그런 분들이 올라와서 우리 딸이 뭐 유방이 잘려 죽었다. 우리 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산부 때 총에 맞아 죽었다. 뭐 이러한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연설을 하면서 이게 분위기가 결사항전으로 확 뒤바뀝니다. 그러면 그 집회의 연설자들 및 연설 내용이 어떻게 되냐? 그런 연설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해요. 그게 다섯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저 같은 경우에 내내 80년대 내내 87년까지 77년에서 87년까지 88년까지 그러니까 수배가 풀린 게 88년이니까 지하운동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저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건 또 이제 김대중의 그 공적이 큰데요. 김대중이 그때 이제 만매장돼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광주 전남 일대를 전부 포크레인으로 땅을 뒤졌죠. 그 왜 그러냐면 김대중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3,000명에서 5,000명이 죽었다고 믿었고요. 유방절단 피살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노래 지금은 스스로 부끄러워서 운동권이 그 노래 안 부르죠. 예, 뭐 두부처럼 잘려나간 어여쁜 너의 젖가슴 뭐 이렇게 나가는 그 프랑스인가 어디 그 민요 샹송 이렇게 그 노래 가사 바꿔서 하는 거. 유방절단 피살, 그 다음에 임산부 복부 절개 피살 등 이런 괴담이
2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면 이 괴담의 실체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떻게 그 사회적으로 그렇게 뿌리 깊고 집요하게 지배를 했나. 그래서 드디어는 김대중 지지자들조차도 그것을 믿고 김대중 정권 때 그렇게 숨져간 사람들이 다량으로 매장돼 있는 어떤 장소가 있을 거다. 그렇게 믿고서 천지사방을 다 포크레인으로 뒤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것에 대한 게 좀 의문이 밝혀져야 되죠. 마지막으로 광주 유공자 명단 및 개개인의 공적 조서가 공개돼야 됩니다. 일종의 국가 유공자인데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명예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누구고 그분이 광주 현장에서 뭘 했다. 어느 시점에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게 밝혀져야죠. 그러고 나서 다시 그러면 5.18 정신을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우리가 진정한 5.18 정신이라고 부를 것이냐. 금남로 전까지를 진정한 5.18이라고 부를 것이냐. 금남로 이후까지도 그것도 그 다이나마이트 막 설치하고 도청 폭파시킨다 그러고 결사항전 나간다 그러고 그것도 진정한 5.18의 일부라고 볼 것이냐. 그 평가를 그 다음에 냉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야 헌법 전문에 이걸 실을 거냐 말 거냐. 이 정도가 헌법 전문에 올라온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헌법 전문에 한 1000번은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살수대첩은 헌법 전문에 한 100번은 올라와야 됩니다. 신라 진흥왕은 헌법 전문에 50번은 올라와야 되고요. 원효대사는 헌법 전문에 한 60번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중을 따져서 이게 헌법 전문에 올라갈 가치가 있냐 없냐. 그게 공론으로 모아져야지 성일종 당신이 뭔데? 도대체 이 호남말로 당신이 뭐관데 느닷없이 튀어나와서 5.18 헌법 개정을 추진하냐. 그것도 국힘의 중요한 정치인이란 자가. 그리고 국힘은 당의 골간이 되는 정치인이 저짓거리를 하고 처자뻗어 다니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백모가 요새 이제 현장에서 별로 투쟁을 안 하기 때문에 백모의 동지 중에 이것을 가지고 며칠 남지도 않은 그런 청춘을 다 빠진 머리털을 가지고 싸돌아다니면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의 동지 중에 동지, 오상종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금방 내 욕 좀 했어. 싸돌아다닌다. 머리털 다 빠졌다. 실제로 요즘 머리털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죠? 예, 나도 그러니까, 요새 여기 많이 빠졌어. 아니, 앞에 그래도 조금 있었는데 이제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해도 여기 오면 반나절 없어지는데 반나절 동안 저 좌파 애들한테 가서 지랄지랄 하는 게 그게 좀 더 남는 거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찾아뵙는 시간에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앞에서 혼자서 이게 열을 내서 한 5분 지졌냐. 이게 상당히 법률적으로 민감한 문제거든. 네. 예, 법이 있죠. 요새 5.18 그 잘못 얘기하게 되면. 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그걸 보고 소위 우리가 5.18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여야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해서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특별법도 만들었어요. 네. 얘네 보니까 특별법 참 좋아하네요. 만들어서 그게 진상을 지금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2021년 1월 6일부로 네. 이 5.18 특별법을 개정을 한 게 이제 시행이 됩니다. 네. 그 중에 제8조에 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이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하도록 당시 소위 말해서 좌파로 분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약 180명이었으므로 이게 이제 개정이 가능했던 거죠. 문재인 정권에서. 그래서 이게 좀 아슬아슬한 거라 제가 앞에서 이걸 정리를 한 거야. 의문이다. 예. 나는 이걸
폄하한 거 없다. 의문이다. 의문도 제기를 못하냐. 아니 폄하 정도야 뭐 음. 이게 이제 허위 사실 음. 이게 이제 방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러면은 모욕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얘기로 돌아가 보자고요. 비전향 간첩 장기수 등이 많이 복역하고 있던 광주교도소. 이게 네. 사실입니까? 허위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예, 아니 그것만 찍어주세요. 네 사실입니다. 그걸 집요하게 습격했다. 사실입니까? 허위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삐삐가 그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죠. 사실이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거의 모두 비포장 도로죠. 광주랑 그 네 지방- 대부분이 예, 비포장이었죠. 그거 사실이죠. 그다음에 각군의 예비군 무기고 설치된 게 여기가 예비군 무기고입니다. 지켜주세요라고 그렇게 간판이 크게 붙었나요? 네, 없죠. 아니면은 싹 가려져서 네 설치됐나요? 없죠. 예, 그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순식간에 털린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절대 다수가 저기 뭐 카빈에 의해서 돌아가셨죠? 다수가 다수가 그러니까 네. 절반 이상이 절반 정도. 네 절반 이상 아닌가?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응, 어떻게 됐냐면 칼빈 총상을 응, 칼빈은 이제 빼고 총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어느 자료에서는 그걸 칼빈 총상과 저걸로 봤는데. 예 그러니까 응. 그거를- 옛날 자료였나 보구나. 예 그거를 바뀌는 거를 다 그 대부분 제가 지금 이게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그게 한 200분 돌아가시지 않았나? 155명 정도. 그렇죠. 예, 근데 총 칼빈 돌아가시- 총상이 몇 명쯤 돼요? 약 7, 80분 정도 거의 절반이네. 네네. 그럼 절대 다수는 그 다수가. 다수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칼빈 총상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또 상당수가 거의 태반이 등 뒤 총상이에요. 동총상이죠. 네. 그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금남로 집회에서 무기 반납에서 결사항전으로 바뀐 거 사실이고. 네. 거기서 이상한 연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왜 그러냐면 제 또 조직 동기들이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 조직 동기 그땐 조직이 아니고 내 동기, 네. 나중에 친해지고 나니까 들불야학 출신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네. 존칭을 해드릴게. 네. 예, 돌아가신 윤상원 대변인의 네. 버디가드들이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를 들었다고. 금남로에서 이상한 아줌마들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더라. 네. 아니 윤상원의 버디가드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니까. 네. 그러니까 윤상원 그 돌아가신 그 대변인은 저랑 사후 동지가 된 거예요. 네네. 왜냐면 윤상원이랑 같이 조직을 만든 사람의 조직에 내가 광주 후에 4개월 후에 들어갔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후 동지가 된 네네. 거지. 그러니까 광주 때는 동지가 아니고. 네. 예. 자,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3천에서 5천 피살, 유방절단 피살, 임산부 복부절개 피살 이거는 뭐 너무나 파다하게 퍼졌던 얘기라서 제가 뭐 이건 더 얘기할 거가 없고 일공자 명단 및 개개인의 공적조서 경고 저것도 당연한 거고. 네, 맞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야. 혹시 네네. 우리 오 대표님이 얘기를 하시다가 말이 꼬여서 더 법률적으로 문제 있을까 봐. 지금 제가 얼마 전 지난 5월 달에 음. 경향신문 그다음 하나가 JTBC였나 그런 이제 음. 몇 개 언론사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좌파 성향의 언론사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자유당과 함께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자유당에서 이제 돈을 내고 등등 해서 현수막을 100개를 법무부 그다음에 법원 뭐에 대검, 대해서? 5.18과 관련해서 이 여러 의혹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이제 공론화의 장으로 끌고 와야 되므로 그리고 이제 여기 경찰청, 경찰본청, 서울경찰청 그다음에 헌재까지 걸어놨었어요. 빨갛게. 그랬더니 이제 그게 그렇게 보기 싫은 거죠. 그렇게 이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그 지자체에서 아니 이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손만 대봐라 이거. 우리가 정당에 합법적으로 설치한 것이므로 대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있었는데 그게 그 5.18 재단 등 5.18 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인터뷰를 같이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고발하고 싶어도 고발을 못하는 겁니다. 의혹인데? 아니 의혹이 아니라
혹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에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그러니까 최초로 카드 뉴스를 만들기 시작한 건 2017년도 있고 저희 단체에서 2018년도부터 이걸 공론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고발을 못해요. 그리고 글쎄, 또한 5.18 특별법을 가지고 허위 사실 여기 대해서도 고발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허위가 아니니까. 그렇죠. 의혹이니까. 아니, 비방도 아니고. 그러니까 즉 얘네들이 이게 허위라고 증명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허위가 아니잖아 애초에. 예, 그러니까 이거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본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말을 여태 주장하고 또 우리가 의혹이라고 제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야 이거 사실이야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지 당연히. 그래서 그럼 뭐 야, 광주교도소에는 양심범만 있었지 거기에는 간첩과 비전환적 상계수는 없었고 자범 살인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까? 그래서 광주교도소 습격이 없었다고 얘기할까? 그렇게 말 못하지. 그때 이제 간첩과 비전향 장기수가 약 170여 명이 있었고 거기 원래 그런 교도소예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전에는 그 전에는 네. 그 자기 연고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어. 지금은 이제 교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서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저기 강원도 영동인가 거기 있는 교도소도 가고 그러잖아. 그 전엔 연고지 근처예요. 그런데 이제 호남 쪽이 그 이제 그 인공을 겪었고 그 다음에 지리산 빨치산을 겪은 데 아니야. 네네. 그러니까 호남 연고지 사람들이 꽤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냐면 1997년 대법원 판결문에 5차례나 집요하게 습격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아, 그럼. 네. 그리고 그때 군인들이 그때 많이 숨졌지. 매복하고 있다가 그 수비하러 오는 군인들 아마 습격해서 숨졌던 예, 그 교전이 거기서 있지 않았나? 우리가 교도소 공방 사건인데 그게 공방 전투인데. 우리가 자꾸 잊고 있는데 지금 광주에서 소위 말하는 얘네들이 말하는 속된 말로 순수한 민간인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 23분과 그분들이 경찰도 그분들이 광주교도소 돌아가셨어요. 공방전 때 예, 많이 돌아가셨어요. 4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걸 왜 우리가 공론화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5.18 특별법 제8조를 넣어서 저희들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지금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4년째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르면 제3조 9호에 이 5.18 당시 북한군 개입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북한군 개입은 있었다라고 말하면 아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고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기서 정확한 건데 군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고. 그러니까 나는 군인을 죽인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북한 개입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된다. 네네. 그런데 그게 북한 군 개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좁혀서 조사하면 안 된다. 그게 내 입장이에요. 그래 개입이 개입이라는 게 외부 세력 이것도 개입이고 이것도 네네. 개입의 그것도 범위가, 많고 범위도 크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왜 스스로 군이라고 좁히냐고. 나는 그래서 사실은 네네. 지만원 박사님에 대한 불만이 그거야. 군이라고 좁힐 거 없다. 그래서 저는 외부 세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예. 그렇잖아. 조청년이 개입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한민통에 개입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 국민들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무선 모르스 발신량이 급증하지 않았었나? 내가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도 이제 말 조심해야지. 예, 저도 이 깊이를 계속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5.18 재단에서 저희가 그때 5.18 기념 재단을 앞에서 집회를 하고 해서 저희가 되게 시끄럽게 2018, 19년을 되게 그 광주 시내를 시끄럽게 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눈에 가실 텐데 지금 또 뭐 본인들이 올 5월 달에도 인터뷰를 하고 이게 되게 저희들은 그냥
하던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 5.18 단체들 그 관계자들이 보기에는 이 서울 도심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저희를 고발 못했단 말이죠. 그 플래카드. 예,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증거 자료도 내지 못하는 5.18 관계자들 및 단체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성일종이라는 사람이 속된 말로 하태경 의원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쉽게 말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성일종이라는 사람이 여기 앞장서서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 추진본부의 상임대표를 맡았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5.18 헌법 개정. 그렇죠. 5.18 헌법 개정. 다른 이유를 대서 헌법 개정을 하면서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그 소리 나오는 거지. 그렇죠. 성일종 이때까지 자연히 보수니 이런 거랑 관계 있다고 생각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지역구도 자기가 잘 다져놓은 서산 태안이잖아. 뭐 광주도 아니고. 그래서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제가 나랑도 잘 알아. 여기 전화번호도 있어. 근데 나는 얄짤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성일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 그래서 원래 8월 20일경 그러니까 휴가 끝나면 저희가 유권자 운동에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유권자 운동으로 가야지. 맞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지금 유권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조직을 갖추는 그 운동을 제가 해야 되는 시점에 지금 그 8월 20일 경에 이게 문제가 불거지고 제가 8월 23일인가 4일 날 저희가 3일을 가 있었고 지난주 이틀 가 있었고 서산태안에. 예. 네. 그리고 지금 지난주 이틀을 가 있었고 어제 저희가 성일종 의원이 서울에 있는 집 네, 무슨 동이라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예, 서울에 있는 집하고 그다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바로 지금 우리 스태프들은 어제 밤부터 내일까지 또 서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발인 조사가 또 있고 해서 제가 서울에 있는데 이제 요거 끝나고 제가 그 서산을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산 우리가 첫 집회를 할 때는 서산에 계신 분들이 무슨 말 하나 뭐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 지나고 지난주 갔을 때는 사람들 바꿔서 사들고 오고 진짜 성일종 그래서 저희가 요 전단지 같은 걸 만들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여기 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더니 아 우리가 가서 뭐라고 얘기라도 해야겠다고 그건 아니지 이 사람들이 동요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녹음을 해서 가도 방송을 하고 다니거든요. 글쎄. 구석구석을. 글쎄.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보여주는 게 이제 엊그저께 있었던 어저께가 네, 어제입니다. 성일종 네. 집에. 그래서 집 앞으로 가서 한번 이거 한 번 가서 하는 거는 법에 괜찮지. 다수의 위력으로 협박했다 뭐 이런 게 아니지 이런 건 어떻게 되나? 가서 저희 뭐 별 얘기 안 했어요. 각성해라. 예, 이게 뭔 그냥 짓이냐? 뭐 별 얘기 한 게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이 고발과 관련해서는 저도 그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꼬투리 안 잡히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뭐 저를 긁고 넘어올 게 없습니다. 나는 이 인간이 여기서 왜 나와? 아니 충청도 오고 지역구가 보수 성향의 서산 태안이고 지역구 관리 잘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아무 약점이 없어. 그래서 이거 제가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아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컨대 이 사람은 5.18 1980년 5월을 신성시하고 있어요. 아이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작년에 그건 본인이 하는 헛소리고 달쿠달은 정치인한테 신성한 게 어딨어. 아니 표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안 해야 표가 될 사람이 이 짓을 하니까 정치인한테 신성한 건 표밖에 없어. 네 그래서 머리들이 나빠서 1년 후에 표는 계산도 못해 정치인들은 72시간 후 표까지 계산하면 머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 작년에 이 작년에 뭐라냐면 그 5.18 민주 대상을 받았고요. 예, 제1회 민주 대상을 받았고 5.18 유가족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형제 자매 등 그러니까 골수구만.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을 5.18 골수네. 예, 그러니까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망가졌어? 이거 좀 의문 좀 풀고 가야지. 5.18 골수를 해도 좋고 정신을 받들어도 좋은데 그 정신이 뭔지를 규정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런 의문을 줄줄이 달고 어떻게 5.18 정신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저도 헌법 전문에 넣자고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정신 뭉개고 넣으라고요. 그런데 여기다 대답 좀 해보라고요. 못한단 말이죠. 이거 이게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서 한 이거는 거예요? 이제 어제 네. 네. 집 앞에서 네, 그 앞쪽에서 저희가 아침 음. 7시에 가가지고 준비하고 8시부터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이들 그 등교하는 시간이어서 소리를 최대했더니 경찰이 오히려 고맙다고 너무 이게 그 점잖게 해줘서 고맙다고 여기는 이제 지역구 앞입니다. 저기 서산태안. 네네. 음. 지역구 앞이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유당과 함께 저희가 이 현수막으로 50장을 서산 시내에 다 그려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답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지. 아니, 당신이 여기서 왜 나와? 그래서 참다. 이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하태경 의원이 그런다면 그냥 뭐 하태경이도 같이 하고 있나? 네. 그러니까 거긴 또 별종이니까. 야당에 2명, 집권 여당, 국민힘이 2명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국힘은 성일종이랑 하태경이 호적을 파세요. 차제에. 공천 주지 마시라고 내년에. 그래서 지금 이게 그 해당형이지 일종의 당의 정체성을 해치는 거지. 왜 그러냐면 5.18을 뭐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 5.18 정신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정신은 아직 진상규명도 안 돼 있는데 정신부터 찾아?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진상규명이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죠. 진상규명이 덜 돼 있는데 정신을 먼저 찾아? 그럼 진상규명 얘기하니까 그거 잠깐만 얘기를 하나 들어가자면 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동욱 기자 지금 그 진상규명에 가 있는데 앞장서서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라고 지금 2021년부터 JTBC에 인터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리고 상임위원으로 있는 사람이 이종협이에요. 군 출신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힘 몫으로 들어갔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김관진 장관과 관련돼서 댓글에서 있을 때 자료를 이제 그 제가 고발해 놨는데 그 청와대 최모 행정관에게 전달해 준 그 대가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랬을 때 그 국민힘의 몫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들의 면면이 이게 객관성을 잃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죠. 뭐 나보고 와라 그러면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최소한 군인은 아니다야. 예. 북한 개입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왜 그거 간단해. 내가 선수잖아. 네. 내가 혁명 선수 아니야. 예. 좌파 혁명. 네. 그때는 나 피가 부글부글 끓을 때 아니야. 대학교 4학년 때고 내가 저기 서울대 그 지하 5인방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면 도상을 여러 번 그림을 그려봤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광주에 난 관계는 없어요. 광주 전에 네. 이거 분명히 간다. 네. 충돌로 간다. 온갖 상상을 다 할 때요. 눈알이 뒤집혀 있을 때요. 나는 김정일이 나보다 100번은 천재라고 생각해. 네. 걔는 진짜로 아버지 잘못 만나서 인생 꼬이네요. 김정일이는. 네. 그 사람은 아버지를 이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그냥 좀 편안한 그냥 안정된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엄청난 기업을 일으켰을 수 있는 사람이야. 네. 근데 이상한 집에서 태어나서 완전 망가진 인생이 이상한 악마가 된 케이스인데 그러나 그 타고난 천재성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게 이제 악마의 천재성으로 간 거지. 그런 자들의 관점에서 이런 충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예측이 되면 1월 달이나 2월 내가 2월에 예측했거든. 네네. 잠깐만 지금 나의 21살짜리가 2월 달에 이거는 신군부하고 정면 충돌이 일어난다. 아주 물리적으로 심한 충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김정일은 12월이나 1월에 그렇게 생각해야 돼. 네. 자, 내가 11월이나 1월에 이거 충돌 가. 야, 우리 뭐 해야 되냐? 우리 뭐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정일이가 그 안에 야, 군 저기 1, 2, 4군 특수부대 보내. 이랬으면 그 정일이는 IQ가 2자리야. 네. 그래서 나는 군은 아니다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까부터 내가 하는 말이
북한 군 개입 그러면 나는 퀘스천 마크다. 북한 개입 그러면 알아서들 판단하세요. 그건 네. 정일이의 IQ 수준을 2자리로 보냐 3자리로 보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이 하태경과 성일종이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해당 행위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내가 하면 잠깐만 이 아까 이동관 씨 얘기가 나왔잖아. 이동욱 예. 씨 얘기가 나왔잖아. 이동욱 씨 나 잘 알지. 네. 나랑 입장이 비슷할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네. 몰라. 나랑 거기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이런 얘기는 네. 이동욱 씨랑 나랑 많이 나눴었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 전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제 제휴 조건이 국민적 합의예요. 국민적 합의가 되면 되는데 합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리고 정신이 뭔지를 어떻게 합의하냐고. 예. 그런데 그러니까 헌법에 넣자마. 그러니까 5.18 정신이라는 5글자를 헌법 전문에 넣자 말자는 억지로 합의하면 표로 합의할 수 있어. 네네. 표를 밀어붙일 수 있어. 네네. 억지로 하면 문재인이 같은 게 또 대통령 돼갖고 밀어붙이면 그렇게 돼. 그러나 그 5글자가 표현하는 그 정신이 뭐냐로 딱 들어가면 파면 팔수록 합의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 현수막에 그려놓은 것도 뭐였었냐면 도대체 5.18 정신은 뭔데? 글쎄 이렇게 돼 있네. 뭔데 그게? 그래서 지금 이제 성일종이가 대답해. 5.18 정신은 이겁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서는 적게 하면 한 20표, 30표의 당락이 결정되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 이름으로 걸고 그럼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 저기 후보들은 다 저기 자기 부인,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딸, 자기 자식 다 팔아먹으라 그래.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다 팔 수 있으면. 그러고 있는데 국힘이 창녀당이야? 이 성일종의 행태가 되게 저는 불순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불순한 거예요. 그래서 상습범이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구만. 다음 주 수요일 날 12시에 저희가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날 사무총장에게 질의서를 보낼 거예요. 이게 공식 입장이냐?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냐? 공식 입장이 아니면 당에 이건 뭐 저기 그렇죠. 하태경이 같은 시다바리도 아니고 하태경이는 급이 낮잖아. 예. 거기는 네. 성일종이 되면은 보수 선거구를 대변을 하고 있는 당의 기둥 중에 하나 아니야. 네네. 그런데 이 짓을 해?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이제 회신을 요구할 것이고. 예, 잘했네.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서산에 이제 그 기반을 두신 여러분들이 그 5단장 연락처를 알려달라 만나자 등등의 얘기를 하세요. 그게 이제 성일종과 가까이 있는 분들,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회를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안 할 거냐? 어떻게 해주면 될 거냐? 10조 원. 그래서 한 푼도 못 깎아준다 그래. 10조 예, 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씨알도 못 캔 소리 하지 말고 전화 끊으세요. 라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갈수록 저희가 이제 오늘은 제가 안 갔으니까 그 분위기를 모르죠. 근데 가면 이제 쭉 오셔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어떻고 저렇고 하는데 야 이러면 안 되지 성일종이가 이게 저희들 그래야지. 예, 저희들한테 내가 봐도 하는 그렇구만. 성일종 네가 뭔데 거기서 나와? 이러면 안 되지 네가. 지금 제가 날이 더워가지고 전단지를 배포를 못 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사실 전단지 배포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김두관이가 그 양산에서 그 중국 바이러스 연구센터 건립한다고 우리가 전단지를 16,000장을 뿌렸어요.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이거를 성일종을 낙선시키자라는 메시지를 안 담고 네. 성일종의 행보와 정책에 대해서 비판만 하면 내가 보기엔 내년 총선 직전까지 아마 뿌려도 상관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변호사한테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선거법 위반. 예, 제가 여부.
변호사보다 더 영악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면 돼. 그래서 요 문제는 단순히 이제 음. 그 성일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음. 도대체 왜 성일종 의원이 이 5.18 정신을 끌고 나왔는지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공론회장으로 우리가 끌고 나와서 이걸 공론화를 제대로 한번 시켜보자.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석희 정군 구곡동지회 회장님하고 공동대표를 하고 계시는 그 회장님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럼 5단장이 생각하고 있는 그걸 기한을 한번 좀 줘봐라. 그래서 제가 전달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좀 잊혀질만 하면 이걸 가지고 부각을 시키고 있는 이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 두 번 다시는 이게 못하도록 한번 이번 기회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집회 지금 동영상이죠. 한번 볼까? 뭐 예. 어디서 한 거 이거? 예, 그 서산 서산. 그 앞입니다. 요날 이제 뭐 서울, 대전, 그 주변 이제 당진 뭐 세종시 뭐 등 해서 75분에서 80분이 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날 날이 좀 뜨겁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오셨고 그리고 서산에 있는 분, 요 사진이 안 나오신 분들 중에 보면 네. 서산에 이제 지역구로 두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또 한 달이 건너가면 또 이제 서로 또 불편할 수 있는 요런 상황이.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역 사회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그분이 저 5단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우파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일종 의원 당선시킨다고 얼마나 또 열심히 했겠어요. 그렇지. 근데 여기에 이제 얼굴 들이밀고 있으면 좀 불편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그분들이 나도 불편해. 성일종이랑 밥은 안 먹었는데 참 살갑게 통화를 한두 번 했나? 근데 이 정도 일했으면 나한테 좀 비난 좀 당해야지. 예,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성일종 개객기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게 함부로 건들 문제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 전문에 그리고 총선 앞두고 이거는 안 된다. 네가 여기서 왜 나와 이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럼. 그쪽 가서도 우리가 소란 행위 하듯이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조곤조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식당 있는 분들도 고개를 끄덕, 그리고 이제 상가 있는 분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실제로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주변 분들에게 피해를 안 가도록 소리를 낮췄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단 한 번도 항의가 없어요. 오케이. 네. 자, 여기 이제 광고 제가 드리는 게 낫겠지? 네. 예. 이 충남 서산시 태안군 연고가 계신 분들 또 주민들 이런 분들 연락 바랍니다. 예, 이게 100명만 모이면 성일종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이 지역사회에서는 100명이 딱 목소리 모으게 되면 그냥 깨갱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자유공화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오상종 대표 전화 010-9935-3900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를 부탁드리면 제가 이 전화 받기가 쉽지가 않는 그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문자 주시면 제가 밤늦게 꼭 확인하고 그 다음날 연락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 조금 전에 주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유권자 운동입니다. 꼭 우리가 선거만 관련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바로 된 것을 잘 봐가고 우리가 뭐 국민으로부터 주권난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권된 자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 실제로 따라준다면 더 값진 운동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